그 일환으로 제 우측에 보시면은 소파 뒤쪽으로도 가로선의 매지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보통 이제 필름 시공하실 때는 필름의 그 폭 때문에 세로로 많이 시공을 하는데 저희는 어차피 층고 대비해서 가로로 시공을 해도 충분히 세로선 대신에 더 넓어 보이는 디자인을 풀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가로로 시공을 했는데 효과는 정말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대한 최 대표입니다. 오늘은 광교 호수공원 바로 옆에 위치한 39평형 인테리어 프로젝트 현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집은 이제 호수공원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뷰가 정말 좋아서 저희가 그 뷰를 잘 담을 수 있는 집을 좀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 뒤로 보시다시피 따뜻한 베이지 톤과 좀 밝은색 우드 톤으로 공간을 풀어봤는데 정말 이런 마감재의 톤은 누구나 좋아하실 만한 호불호 없는 디자인으로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둘러보겠지만 이 집안의 포인트는 이렇게 잡아도 좋겠다 싶을 만한 곳에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저와 함께 둘러보시죠. 자, 가보실까요? 주방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곳에는 이렇게 세탁실이 옆에 붙어 있고 그 옆쪽에 있는 조리 공간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대형 아일랜드를 뽑기에는 공간이 좀 아쉬운 구조였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럴 때는 굳이 꼭 아일랜드를 만들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수납 형태의 대면형 주방의 형태를 레이아웃으로 잡아드리기도 합니다. 그럼 앞쪽에는 수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시각적으로도 훨씬 더 웅장해 보이니까 주방이 더 2배로 확장되어 보이죠. 또 이 주방을 더 넓어 보이고 홈바를 커 보이기 위해서 옆에다가 브론즈경을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확장감은 2배가 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 보면 여기 기둥이 있는데 여기 서랍을 못 쓰는 거 아닌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럴 때는 수납을 놓치지 않도록 픽스도어로 고정을 해버릴 수도 있지만 플랫형 서랍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알짜 수납 공간이 돼서 물티슈나 키친타월 이런 거를 보관하셔도 정말 좋은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마감재는 엔지니어드 스톤인 칸스톤을 사용을 했고요. 타이티한 크림 색깔로 되게 이 공간과 잘 어울리는 상판을 선택을 했습니다. 거실에서 보이는 쪽에 상부장 2개가 달려 있는데, 사실 저희가 요거를 좌측에 있는 상부장처럼 그냥 일반 페트로 갈 수 있었지만 저희가 여긴 거울도를 설치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보시면은 어쩔 수 없이 이 상부장의 그 균형이 안 맞죠. 가로 길이가 안 맞아서 디자인적으로 많이 해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과감한 거울로 바꿨습니다. 차라리 집 전체를 담을 수 있는 없는 공간처럼 보일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시각적인 효과를 주도록 이렇게 마감재를 바꿔가면서 설정을 했고요. 마감재 변경 센스에 따라서 이게 좀 아쉬운데 하는 부분에서 와 이거를 이렇게 풀었어?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한번 또 발상을 전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방 안쪽에는 밥솥장부터 많은 수납을 넣을 수 있도록 곳곳에 수납 공간을 많이 넣어 드렸고요. 식세기 위쪽에도 식탁보라던가 뭐 이런 설명서 같은 거 넣으실 수 있는 짜투리 공간까지 알짜로 제가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그네틱 조명도 이렇게 공간을 설정할 때 천정의 라인으로서 많이 설정을 하는데요. 이렇게 마그네틱이 이렇게 주방을 끼고 돌아가면서 여기까지 주방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시각적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식탁도 아일랜드 겸 아일랜드가 아닌 수납장 앞에 배치가 됨으로써 확실하게 주방 형태를 완성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하부장이 굉장히 좀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게 카메라로는 이게 느껴지실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평소보다 5cm 높게 950mm로 저희가 설정을 했어요. 거주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좀 키가 크시다 보니까 니즈에 맞춰서 이렇게 높게 설정을 했는데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편의에 맞춰서 설정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한번 인테리어 회사와 잘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거실이고요. 거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 따뜻한 톤과 처음에 말씀드렸던 광교 호수 뷰를 그대로 담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소파 위치가 이쪽에 있었는데 호수를 감상하실 수 있도록 소파 위치를 그 반대편으로 저희가 옮겨서 시공을 했습니다. 제 좌측에 보시면 이렇게 넓은 TV가 달려 있는데 TV 밑에 보이는 수납장, 저희가 이거는 가구에서
설치를 해드렸어요. 보통 기존의 기성 TV 수납장 사셔도 되지만 사실 그러면 다리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청소가 좀 불편하다거나 디자인적으로 조금 아쉬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인테리어 할 때 TV 수납장을 설치를 하시면은 이렇게 하부도 띄울 수가 있고 또 전체적인 집안 톤 앤 매너와 맞춰서 깔끔하고 예쁘게 만들 수 있으니까 TV 쪽 아래도 수납이 많이 필요하시다면은 인테리어 하실 때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네. 이건 포인트죠. 요 TV 장의 포인트도 일부러 다 똑같은 색깔로 맞추면은 그래도 나쁘진 않지만 그래서 저희는 항상 디자인적인 킥 혹은 디자인적인 재미를 주기 위해서 요것도 이제 포인트적으로 색깔을 하나 바꿔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쪽으로 저기다가 뭐 플레이스테이션이나 게임 같은 거 공유기 같은 거 설치할 수 있도록 랜선과 콘센트를 저희가 설치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TV 위쪽에는 TV에 딱 맞춰서 이 필름 매지 라인을 터뜨렸어요. 그래서 원래 필름 폭보다 더 크게 설정되어 있어서 왜 가운데 필름 매지 라인이 없지 했지만 이런 거는 어차피 TV에 가려지니까 가로로 필름을 부착하면은 이렇게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벽체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제 우측에 보시면은 소파 뒤쪽으로도 가로선의 매지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보통 이제 필름 시공하실 때는 필름의 그 폭 때문에 세로로 많이 시공을 하는데 저희는 어차피 층고 대비해서 가로로 시공을 해도 충분히 세로선 대신에 더 넓어 보이는 디자인을 풀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가로로 시공을 했는데 효과는 정말 좋습니다. 가로가 들어감으로써 주방 상부장과 하부장 사이 미드웨이와 홈바의 미드웨이에서 이 가로 라인의 그 폭을 높이를 정확하게 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균형감 있고 안정감 있고 가로로 더 넓어 보이는 집이 조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아래는 이제 한솔 필름을 사용함으로써 가구와 동일한 필름 색깔로 공간의 통일성을 줬고요. 가운데는 이제 이런 스페셜 페인트 느낌의 필름지로서 좀 디자인적인 포인트의 구별을 줬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기존에 좀 파져 있던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을 죽이지 않고 책이나 리모컨 같은 거 올려둘 수 있는 선반을 뒀고요. 호수 뷰를 그대로 좀 집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안쪽에는 거울로 시공을 진행을 했습니다. 거실 공간도 되게 아늑하고 포근하게 집에 좀 포인트 요소가 될 수 있는 것들로 저희가 디자인을 잡아봤습니다. 네, 이곳은 안방입니다. 안방은 저희가 항상 이렇게 누누이 설명드렸듯이 이제 나의 취향을 담아도 괜찮은 곳이에요. 왜냐면은 내가 잘 때는 나를 위해서 잠을 자는 거잖아요. 온전한 휴식을 위해서 원하는 대로 꾸며도 저는 절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공간도 이제 고객님의 취향을 담아서 뒤에 헤드보드를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보시면은 우드 벽체 사이에 짙은 이 그린 색깔의 필름이 이제 저희가 시공을 했어요. 이 그린은 현관문에도 동일하게 부착이 되어 있는데 자기 전에도 이 색깔을 보면서 편하게 잠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옆에는 이제 저희가 늘 진행하듯이 이제 3로 스위치로서 감자 조명으로 침대에 무드등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위에는 눈이 부시지 않도록 조명 설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드레스룸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네, 이곳은 안방 욕실입니다. 개인적인 공간으로서 또 화장실을 빼놓을 수는 없죠. 특히 또 안방 옆에 있는 이 프라이빗한 안방 욕실도 이 고객님의 취향을 담은 좀 약간 올리브 색깔의 이런 타일로 시공을 했습니다. 많이 이제 베이지 톤 타일, 그레이 톤 타일 많이 사용을 하시고 가끔 포인트가 되는 타일도 사용하시지만 나의 취향을 담은 이런 색깔의 타일로 시공을 해도 씻으러 갈 때나 왔다 갔다 할 때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화장실에도 뭐 늘 하던 대로 하지 말고 주황색이나 노란색이나 지금 밝은 원색의 타일을 사실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테리어는 정답이 없고 내가 행복하면은 편하게 쉴 수 있으면 좋은 인테리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프라이빗한 공간에는 고객님만의 취향을 마음껏 담으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곳은 공용욕실입니다. 공용욕실은 난방욕실과 달리 베이지한 타일로 디자인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보통 600에 1200각 타일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사실 이게 직사각형 타일이다 보니까 매지라인 분할하는 게 정말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는 좀 가로로 넣는 게 매지라인을 최소화할 수 있고, 어디 또 세로로 부착하는 게 매지라인을 최소화할 수 있어가지고 기물들이나 이런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시공을 할지 정말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데도 다 가로 형태로 매질을 나눴어요. 만약에 이게 세로 들어가게 되면은 세로선이 하나가 더 생기겠죠. 이제 그런 게 싫어서 다 가로로 저희가 매질 라인을 나눴습니다. 훨씬 더 디자인적으로 넓어 보이고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현관을 들어와서 보여지는 복도입니다. 네, 저희는 이 복도 공간이 넓게 확보할 수 있어서 스텝도어로 설치를 진행을 했고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팬트리 공간도 숨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팬트리 공간이 어쩔 수 없이 이런 분할선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도어도 생기고, 그래서 저희만의 규칙으로는 이렇게 도어 옆에는 동일한 간격의 구간을 나누고, 요거는 또 팬트리와 동일한 간격으로 저희가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듬감 있는 이 세로선 분할을 통해서 복도 공간이 지루하지 않고 단조롭지 않게끔 저희가 진행을 했고, 어떻게 보면은 팬트리가 여기 손잡이에 달려 있지만 이게 만약에 푸시 도어였으면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숨길 곳은 숨기고 좀 극대화할 곳은 극대화할 수 있는 좀 디자인적인 고민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복도 조명은 거실에서도 켜고 끄고, 또 들어오자마자 또 저기서 조정할 수 있도록 3로로 조정을 했고요. 물론 뭐 일괄 소등 스위치도 있지만 뭐 동선만 필요할 때는 이제 들어오자마자 저쪽 스위치를 켜서 왔다 갔다 하시고, 다 들어왔으면 거실을 끄고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시면 됩니다. 네, 이곳은 복도 좌측에 있는 드레스룸입니다. 드레스룸의 묘미는 사실 이런 유리장인 것 같아요. 만약에 꽉 막힌 붙박이장, 그것도 뭐 편리하고 깔끔하긴 하지만 항상 옷을 찾으려면 계속 다 열어보고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유리장으로 조성을 하면은 아무래도 좀 불필요한 행동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물론 뭐 디자인적으로 좀 깔끔하고 예쁜 것도 있지만, 대신에 또 단점은 항상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된다는 단점 아닌 단점도 있습니다. 자주 입으시는 외투나 계절 옷들 같은 것들은 천정 내력 슬라브에다가 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튼튼하게 고정을 해서 이런 데다가 편하게 계절 옷들을 걸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장에는 뭐 속옷이나 뭐 양말 같은 종류를 수납할 수 있도록 좀 알차게 드레스룸을 꾸며드렸습니다. 네, 이곳은 현관입니다. 네, 현관도 이제 집안의 무드와 동일하게 같은 톤의 가구 마감재로 진행을 했고요. 이쪽에서는 이제 앉아서 이제 뭐 신발 신을 수 있도록 좌식 선반을 만들어 드렸고, 나가시기 전 옷 내무새를 단장할 수 있는 거울도 양옆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쪽 현관에는 고객님이 또 좋아하시는 짙은 그린 색깔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 밖을 나가거나 들어오실 때 기분 좋게 출입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도 디바이딩이 없는 중문은 훨씬 더 넓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깨끗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디바이딩이 있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뭐 위험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유리를 해도 훨씬 더 깔끔하게 집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의 또 장점은 또 닫았을 때 양옆에 프레임이 안 보이니까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집이 깔끔해 보일 수가 있죠. 대신에 짐 들고 들어가실 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광교 호수공원 옆에 위치한 39평형 프로젝트를 둘러봤는데요. 자주 쓰는 마감재들도 있지만 이렇게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분위기가 나는 걸 보니까 이제 어떻게 디자인을 잡고 마감재를 배치하느냐, 그 다음에 다양한 구조에 맞게 어떻게 디자인적 언어를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공간의 조화로움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색감이나 이제 인테리어 어떻게 잡을지 이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깊게 고민하시지 마시고 전문가분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시면 조금 더 명쾌한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런 따뜻하고 편안한 집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고, 자세한 프로젝트는 저희 블로그나 홈페이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소개를 드릴 테니까 한번 놀러와 주세요. 다음번에는 더 멋진 현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